세상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인사였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날 그는 단지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흔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루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도시에 저처럼 조용하고 외로운 외국인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깊은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K-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의 겨울밤, 노트북 화면 너머로 본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곳이었죠.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사소한 일에도 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한국의 한 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향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까지도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광판, 전기차와 드론이 떠다니는 미래 도시 같은 풍경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신기함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정해 보였던 화면 속과는 달리 실제 서울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지하철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말을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길을 묻기라도 하면 당황하거나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저는 불어와 영어는 능숙하지만 한국어는 전혀 몰랐습니다. 표지판도 음식 메뉴도 심지어는 세탁기 사용법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조별 과제에서조차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벽에 둘러싸인 방에 갇힌 것 같았고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점점 작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수업을 듣고 혼자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지하철, 출근길로 붐비는 그 틈 속에서 저는 어느 한 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세상을 차단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일어나 제게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너무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따뜻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고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준 기분이었어요. 마치 당신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쓰는 걸까 궁금해졌거든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뜻을 확인한 순간 저는 멈춰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를 존중하며 오늘 하루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는 인사말.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제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건넨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그저 자리를 양보한 것뿐인데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따뜻한 인정, 환영, 그리고 존재의 확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꼭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보였던 서울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이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한국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커다란 간판,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 번쩍이는 LED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려함은 차가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언제나 외곽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교수님은 친절하셨지만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서 단어 하나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에게 질문하려 해도 제 발음이 어색해서인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는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한 전공 수업에서는 조별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조가 정해졌을 때 저는 혼자서 긴장을 잔뜩 한 채 미리 준비한 영어 인사말을 꺼냈죠. Hey, I'm Luca. Nice to meet you. 하지만 저를 제외한 3명의 한국 학생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없었고 결국 메신저로만 의견을 나누며 조용히 제 파트만 정리해야 했습니다. 발표 당일에도 저는 뒤에서 슬라이드 넘기는 역할만 맡았고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사이에 껴서라도 어색하게나마 같이 식사하려 했지만 제 한국어 실력은 메뉴판 읽기에도 부족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매운 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매운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국 입이 화끈거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리필해 주셨고 그게 또 괜히 미안해서 더 속상해졌습니다. 자취방은 캠퍼스 근처 원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벽이 차가워졌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전기장판 위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은 눈이 왔지만 저는 그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었고 SNS 속 친구들의 일상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프랑스의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여기선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그조차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온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다쳐갔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시간은 그날 하루의 기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없이 도착한 학교에서 또 다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그 아주머니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보고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저를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을 도와주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고 해가 지면 더 외로워졌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렇듯 한없이 따뜻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 뒤 한국어 수업이 끝난 오후 한식에 점점 익숙해진 저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자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백반집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백반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반찬과 국, 밥이 차려졌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느 하나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입 안에서 갑작스럽게 딱 소리가 나더니 뭔가 단단한 것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놀라서 입에서 꺼내보니 치아에 덧댄 레진복합수지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프랑스에서 치료받았던 앞니였는데 너무 단단한 멸치를 씹는 바람에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앞니에 빈 공간이 보일 테고 그렇다고 다시 입에 넣자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설픈 한국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고 저는 순간 그 따뜻하던 식당이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공간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던 한 중년 남성분이 제 눈빛을 마주치더니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빨이 빠졌어요. 그 말을 들은 남성분은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근처에 치과 있어요. 지금 바로 가봐요. 그리고는 제게 지도를 보여주며 치과 위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예약도 안 했고 한국어로 치료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성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치과는 괜찮아요. 영어도 조금 하실 테고 걱정 말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행동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분과 함께 근처 치과에 가게 되었고 접수와 설명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치과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고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접수하던 간호사는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천천히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Temporary restoration, don't worry. We'll fix it quickly. 진료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 역시 영어를 섞어가며 아주 자세하게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새 내진을 다시 부착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건 비용이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였으면 이 정도 치료에 최소 몇 주는 예약 대기하고 치료비도 몇 배는 들었을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치과를 나서는데 함께 와준 남성분이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죠? 한국에선 이런 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서 이런 친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죠. 에이, 다 똑같은 사람이죠. 누가 도와주면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함, 이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울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방인으로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조금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죠. 길가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조금은 녹아들고 있는 걸까?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던 중년의 남성분은 저와 짧은 악수를 나눈 후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단 몇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였던 제게 보여준 그 친절함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받은 연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벽이 저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벽은 사실 제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외국인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있었던 거죠.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작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친 후 감사합니다라는 제 말에 눈을 마주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응답해주던 점원. 도서관에서 책을 찾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말을 걸어준 대학생. 심지어 지하철에서 제 발을 실수로 밟은 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던 한 아이까지. 이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모여서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한 번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연필을 사던 중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물건을 고르며 아주 어색한 발음으로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1,000원이에요. 그 친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아주머니,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메뉴를 읽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치과 예약은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죠. 치료비도 비쌌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도 친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그날 총 금액은 35,000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는 정말 잘 조직된 사회구나라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빠르게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섬세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종종 한국은 차갑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길거리의 발걸음은 빠르고 표정은 무표정한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겉모습일 뿐, 그 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은 먼저 말을 걸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도시에 대해 품었던 거리감을 완전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이자 또 다른 안녕하세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릿해질 줄 알았습니다. 외국 땅에서 살았던 시간도, 만났던 사람들도, 작은 감정들도.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아주머니의 안녕하세요를 들었던 순간, 치과에서 치료를 마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던 그 순간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의 아침 공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김치찌개를 직접 끓일 줄 알게 되었으며, 길가에 핀 개나리꽃을 보며 아, 봄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게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 이상의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드라마가 좋아서요. K-팝 팬이에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롭지 않기 위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똑같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대신 한국어를 통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게 돼요. 그 말에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몇 년이 지나도 한국어가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연결이죠. 말이 통하고 마음이 전해지고 누군가와 웃고 울 수 있는 그 경험.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연결의 첫걸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수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하기도 하고 추석에는 함께 송편을 만들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날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한국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과거가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떠올리면 정말 내가 그 시절을 견뎌냈구나 하고 스스로가 대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 시절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타국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의 힘을 배웠고 관심의 온도를 느꼈으며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